너는 우리 집 가정부야. 몰라서 물어? 며느리가 아니고. 이거사, 너는 우리 집 가정부야. 몰라서 물어?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9년 동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끊어버렸습니다. 9년? 9년 동안 뭘 했는데? 밥하고 청소하는 거 말고 네가 뭘 했어? 저는 박은혜, 38살입니다. 9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 눈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댁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야 제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었죠. 백화점 말단 직원이 뭘 안다고? 거기 하는 일이 고작 옷깨는 거 아니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저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 정우진조차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요. 제가 왜 9년 동안 그 모든 걸 참아왔는지를요. 그리고 그들이 신나게 당첨됐다며 자랑하던 바로 그 백화점에서 제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요. 토요일 오후 신라백화점 강남본점 VIP 라운지. 시어머니의 고함이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게 이런 사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기 책임자 나와. 본부장이든 누구든 제일 높은 사람 당장 나오라고.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 할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전 편하게 이어 들으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감동 기적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정우진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오늘 아침 메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7시, 남편은 7시 30분, 시어머니는 8시에 일어나시니까요. 쌀을 씻으며 밥솥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준비하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멀리서 7살 제 딸 지우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죠. 조용히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커피. 시아버지 정한수 씨가 거실로 나오시더니 딱 한마디만 던지셨습니다. 저는 익숙한 듯 커피포트를 켜고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상무가 되면 더 바빠. 33년 다녔는데 이제 임원 승진 앞뒀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너는 백화점에서 몇 년째 일하지? 9년? 네, 아버님. 9년이면 승진도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말단이야?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삼성물산은 실력 있으면 빨리 올라가는데 백화점은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 보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 국이 또 싱겁네. 시어머니 최경숙 씨가 거실로 나오시더니 첫마디부터 혀를 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소금 더 드릴까요? 며느리가 9년 동안 시댁 입맛도 못 맞추면서 무슨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그래.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어머니. 그 작은 백화점 말단에서 뭘 배우겠어. 옷이나 개고 손님 응대나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찾아 아침 뉴스를 켜셨습니다. 남편 우진이가 방에서 나왔지만 저를 돕기는커녕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 진짜. 어제 산 주식이 또 떨어졌네. 짜증나. 여보, 아침 먹어요. 응. 아, 여보, 오늘 투자 스터디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거야. 투자 스터디. 사실은 친구들과 술 마시는 자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아빠는 맨날 늦게 와.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TV만 보실 뿐이었습니다. 딸이라 아쉽네. 수진이는 아들 낳았는데. 우리 민준이 얼마나 귀여운데. 시누이 정수진. 의사와 결혼해서 4살짜리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그 아이가 왕자였죠. 지우야, 밥 먹자. 저는 지우를 안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도 할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오늘 저녁은 수진이네 가족이 온대. 푸짐하게 준비해. 네, 어머니. 민준이가 갈비찜 좋아하니까 갈비 좀 사다가 해. 비싼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깨끗이 해놔. 수진이 남편 민호 씨는 의사라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 네, 어머니. 모두가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난 뒤 저는 싱크대 앞에 홀로 섰습니다.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9년 동안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가정부에 가까웠죠.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제가 신라백화점 말단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제 출근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나니 시간이 8시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가 아닌 다른 옷을 꺼내 들었죠.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이었습니다. 은혜야, 출근하기 전에 현관 청소도 해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소리치셨습니다. 아, 오늘 옷이 좀 다르네. 어디 특별한 데 가니? 오늘 백화점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너희 같은 작은 백화점에 무슨 중요한 손님이 와? 어차피 말단 직원이 뭘 하겠어.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옷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정교하게 했습니다. 핸드백에서 명찰 케이스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글씨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현관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을 지나쳐 큰 대로변으로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지하철을 타고 신라백화점 직원 출입구로 갈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신라백화점 강남본점 정문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지나갔습니다. 곧 높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건물 꼭대기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SHILLA 신라백화점. 제가 9년 동안 다닌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느 건물에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VIP 전용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로비의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던 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7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 큰 문 앞에 도착했죠. 문 옆 명패가 보였습니다. 전무이사실 마이너스 박은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전무님. 안에 있던 직원들이 저를 향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일정 확인 좀 해볼까요? 김 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VIP 고객 미팅이 있으시고 오후에는 삼성물산 제휴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 시아버지 회사였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삼성물산 임직원. 가족 VIP 쇼핑데이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나왔는데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쭉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삼성물산 정한수 상무 마이너스 가족 5인. 제 시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요청 사항 VIP 프라이빗 쇼핑룸 이용 희망.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분들 토요일 오후 2시쯤 도착 예정이시네요. 네, 전무님. 우리는 정해진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됩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정중하게 거절하고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새벽 부엌 창문으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단순한 말단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은혜야, 저녁에 갈비찜 재료 사올 때 민준이 좋아하는 딸기도 사와. 비싼 거로. 네, 어머니. 그리고 청소 깨끗이 해놔. 수진이네 오늘 저녁에 오잖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승진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이번 주말 시댁 식구들이 이곳으로 올 겁니다. VIP 손님으로 말이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9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번 주말에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대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탁은 평소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제가 백화점 퇴근 후 급하게 사온 고급 한우 갈비찜이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죠. 언니, 우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 정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딸 지우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4살짜리 조카 민준이가 뛰어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어머, 우리 손자 정말 똑똑하네.
역시 의사 아빠 닮아서 그래. 신우이 남편 강민호 씨가 여유롭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 3건 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 씨.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사위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은혜야, 빨리 상 차려. 민호 씨 피곤하시잖아. 네,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해도 돼? 아까 했잖아, 지우야. 근데 할머니가 대답 안 하셨어.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바쁘셔서 그래.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여보? 시어머니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신라백화점이랑 제휴를 맺었는데 말이야. 신라백화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임직원 가족 대상으로 VIP 쇼핑데이 이벤트를 했거든. 그런데 시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회사 봉투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첨됐어. 정말요? 어머, 여보.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것도 VIP 프라이빗 쇼핑룸에 200만 원 상당 상품권이야. 가족 전부 갈 수 있대. 세상에. 신라백화점 강남본점이면 그 유명한 데잖아요. 신우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언제 가요, 아버님?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야.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지. 와, 대박. 여보, 들었어? 신라백화점이래. 신우이가 남편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좋네요. 마침 토요일 오전에만 외래 진료 있고 오후는 비었거든요. 민준이도 데려가야죠. 우리 아들 옷 사줘야 하는데 마침 잘 됐네.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지. 손자 옷은 명품으로 사줘야지. 역시 우리 손자는 달라. 그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가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우를 힐끗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애들이 너무 많으면 정신없잖아. 어머니, 지우도 가족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긴 한데 말이야, 은혜야. 넌 집에서 집 좀 봐야 하지 않겠니? 네. 고양이 밥도 줘야 하고, 화분에 물도 줘야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가스 검침 온다고 했잖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너는 백화점에서 일하니까 이런 데는 익숙하잖아. 뭐? 익숙하다고요? 제가 그 백화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우는 한 번도 그런 데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애가 뭘 알겠어. 그냥 놀이터가 제일 좋지.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우진이는 이번에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네만 다녀올게.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다음이 언제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이, 은혜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오겠어? 그냥 이번엔 양보해.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너는 백화점 직원이잖아. 명품관 구경은 일하면서 맨날 하고. 언니, 저는 명품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기지 뭐. 어차피 백화점은 다 똑같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그 대신 우리 없는 동안 집 청소 깨끗이 해놔. 특히 화장실이랑 베란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은 특별하게 준비해줘.
좋은데 다녀오면 집밥이 맛없으면 짜증나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은혜가 집에서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면 돼. 역시 아버님 복이 많으셔서 이런 좋은 이벤트에 당첨되신 거예요. 신우이가 아부하듯 말했습니다. 33년 다닌 보람이 있네. 이번에 승진도 거의 확정이고. 축하드려요, 아버님. 임원 되시면 우리 집안 위상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럼 삼성물산 임원 가족이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신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은혜야, 솔직히 너 섭섭하지? 아니에요, 언니. 근데 있잖아. 너는 백화점 직원이니까 VIP 대우가 어떤 건지 이미 알잖아. 우린 처음이거든. 저는 VIP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에이, 겸손 떨지 마. 거기서 일하면서 어떻게 안 받아봤어? 신우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토요일에 뭐 입고 갈까? 명품 매장 가려면 옷도 신경 써야 하는데 편하신 옷 입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너는 그래도 거기 직원이니까 몰라도 우린 손님이잖아. 손님답게 입어야지.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시댁 식구들이 제가 일하는 신라백화점에 온다고요. 그것도 VIP 손님으로 말이죠.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지. 백화점이 크니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들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민준아, 토요일에 할머니랑 멋진 곳 갈 거야. 할머니, 저도 선물 받아요? 그럼 우리 손자 명품 옷 사줄게. 와, 고마워요, 할머니. 지우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명품이 뭔지 몰라도 돼? 지우야.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아.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신라백화점 VIP 이벤트 안내 책자가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화려한 백화점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품격, 최상의 서비스. 저는 책자를 집어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VIP 프라이빗 쇼핑룸 안내, 명품관 소개, 특별 서비스 내용들. 9년 동안 말단 직원.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뭘 배우겠어. 옷이나 개고. 저는 책자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VIP 이벤트 최종 점검 회의 마이너스 금요일 오전 10시. 그 회의에서 저는 당첨자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최종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시댁 식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정한수 상무 가족 마이너스 특이사항 VIP 프라이빗 쇼핑룸 강력 희망.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 그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제가 말단 직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할 그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신라백화점이 불을 밝히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곳, 제가 전무이사로 일하는 그곳, 그리고 이번 토요일 시댁 식구들이 처음 알게 될 그곳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9년입니다. 9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질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가정부 취급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이 가려는 그 백화점의 전무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준비가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시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일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다를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내일이면 시댁 식구들이 제가 일하는 백화점에 온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최종 점검을 해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커피. 네, 아버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신라백화점 가는 거 정말 기대되네. 평소에 가고 싶어도 비싸서 못 갔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실 거예요, 아버님. 은혜, 너도 거기서 일한다며? 내일 혹시 우리 볼 수 있겠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저는 토요일에는 다른 부서에서 일해서 못 볼 것 같아요. 그래. 뭐, 말단 직원이 VIP 구역엔 못 들어가겠지.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커피를 받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시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어제 옷 다 골랐어. 명품 매장 가는데 제대로 입고 가야지. 당연하죠, 어머니. 은혜야, 너도 내일 우리 없으니까 편하게 집에서 쉬어. 청소만 빡세게 해놓고. 네, 어머니. 그리고 일요일 저녁은 정말 특별하게 준비해. 신라백화점 음식점에서 뭘 먹을지 모르니까 그것보다 맛있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어머니. 남편 우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내일이다. 드디어 신라백화점 VIP 라운지 가는 거지? 그래, 아들. 아빠 덕분이야. 시아버지가 뿌듯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보, 진짜 지우는 안 데려가요? 제가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휴, 또 그 얘기야? 어제 정리됐잖아.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애들이 많으면 정신없어. 민준이 하나만 데려가도 충분해. 지우가 방에서 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랑 집에 있을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살 아이가 벌써 체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으니까요. 은혜야, 오늘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시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백화점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말단 직원이 무슨 회의에 들어가? 그냥 청소나 정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VIP 쇼핑데이 이벤트 최종 점검 회의 자료. 당첨자 명단 중에서 정한수 상무 부분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신라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VIP 입구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전무님. 네,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실장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실장님. 특이사항 있나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정한수 상무 가족 쪽에서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VIP 프라이빗 쇼핑룸을 꼭 배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룸으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당첨자들은 모두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세요. 어떤 손님이든 무리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라고요. 네, 전무님.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각 부서 팀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명품관 팀장, 고객 서비스 팀장, VIP 라운지, 매니저까지 총 15명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내일 VIP 쇼핑데이 이벤트 최종 점검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당첨자는 총 20가족입니다. 삼성물산 임직원 가족들이죠. 김 실장이 스크린에 명단을 띄웠습니다. 제 시아버지 이름이 5번째에 있었습니다. 각 가족당 200만 원 상당 상품권과 VIP 라운지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VIP 프라이빗 쇼핑룸은 어떻게 배정하나요? 명품관 팀장이 물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프라이빗 쇼핑룸은 5개뿐이니까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안내하면 됩니다. 혹시 특별히 요청하시는 가족이 있나요? 네, 몇 가족 있습니다. 김 실장이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한수 상무 마이너스 프라이빗 쇼핑룸 1호실 강력 희망. 하지만 규정대로 선착순입니다. 특혜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손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시면요.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그래도 계속 요구하시면 저를 호출하고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VIP 서비스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전무님. 그러다 보면 과도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당연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원의 인권과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신입 직원 이수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무님, 혹시 손님이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보고하세요. 우리 백화점은 직원을 보호합니다. 제 단호한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백화점의 품격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좋은 날씨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은혜야, 내일 우리 2시에 백화점 간다. 집에서 청소 시작해도 돼. 네, 어머니.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당연하지. 신라백화점 VIP인데 너는 평생 못 가볼 곳이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우리 내일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줄게. 부러워해도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9년입니다. 9년 동안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김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혹시 괜찮으시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내일 오시는 정한수 상무님, 혹시 전무님과 아시는 분이신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무님께서 그분 이름만 나오면 표정이 조금 달라지셔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시아버지입니다.
네. 그럼 내일. 네, 제 시댁 식구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모릅니다. 김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긴 이야기예요. 9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내일 마주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시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땐 전무이사로서 대응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니라요. 김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제가 내일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찍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백화점 각 층을 직접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1층 명품관부터 시작해서 VIP 라운지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손님들 맞이할 준비 됐죠? 네, 전무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의 대답이 힘찼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쇼핑룸 5개가 모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호실이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시댁에서 이 방을 원한다고 했지.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선착순이었으니까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신우이 수진이었습니다. 은혜야, 내일 우리 오후 2시 정각에 백화점 도착한다. 혹시 내가 일하다가 우리 보면 인사만 하고 가. 창피하게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늦었네? 응, 미안해 지우야. 내일 준비하느라 바빴어. 엄마, 내일 할머니들 다 놀러 가는 거 맞지? 응. 엄마는 일해야 돼? 응, 엄마는 일해야 해. 그럼 나는? 지우는 엄마랑 있어도 돼. 아니면 외할머니한테 갈까? 외할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지우는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9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질 테니까요. 과연 시댁 식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토요일이 밝을 겁니다. 운명의 그날이 말이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시댁 식구들이 벌써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넥타이 어디 있어? 옷장 서랍에 있잖아요. 오늘은 명품 매장 가는 건데 제대로 입어야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한복 스타일 드레스를 입으셨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계셨죠. 은혜야, 우리 출발하기 전에 아침은 차려놔야지. 네, 어머니. 저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이게 아침이야? 오늘 중요한 날인데. 어머니, 시간이 없어서. 에휴, 역시 말단 직원이라 그런지 센스가 없어.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시며 거울을 보셨습니다. 오늘 신라백화점 VIP 라운지 가는 건데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당연하죠, 아버님. 삼성물산 상무님이시잖아요. 신우이와 남편 민호 씨, 그리고 조카 민준이도 도착했습니다. 언니, 우리 왔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오늘 옷 예쁘게 입었네.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명품관 가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민준이도 멋지게 입혔어요. 우리 손자 정말 왕자님 같네. 민준이는 작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반면 지우는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외할머니한테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 응, 엄마. 엄마는 일 열심히 해. 그래, 우리 지우 착하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우리 없는 동안 집 청소 깨끗이 해놔. 특히 화장실하고 거실. 네, 어머니. 그리고 저녁 준비도 미리미리 해놔. 우리 오후 6시쯤 들어올 거야. 알겠습니다. 아, 맞다. 혹시 백화점에서 우리 보면 멀리서 인사만 하고 가. 너 때문에 우리 창피해지면 안 되니까. 가슴이 찌릿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다른 부서에서 일해서 못 볼 겁니다. 그래, 그게 나아. 말단 직원이 VIP 구역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 시댁 식구들이 모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친정 어머니 박정희 회장님이 지우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지우 보고 싶었어? 오늘 외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응. 어머니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오늘이구나. 네, 엄마. 준비됐니? 잘 모르겠어요. 9년 만에 드러나는 거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은혜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해. 네, 엄마. 혹시 모르니까 나도 오후에 백화점 갈게. 엄마까지 오실 필요는. 회장이 자기 백화점 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정기 순회라고 하면 돼.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에게 뽀뽀하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신라백화점 도착.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전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17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김 실장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오늘 VIP 이벤트 손님들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입장하십니다. 준비 상황은요? 완벽합니다. VIP 라운지, 프라이빗 쇼핑룸 모두 점검 완료했습니다. 직원들 브리핑은 오전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 매뉴얼 재교육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은혜야, 우리 지금 출발했어. 1시간 후면 도착하겠다. 네, 언니.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너는 집에서 청소나 열심히 해. 우리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1시. 저는 VIP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신입 직원 이수빈이 다가왔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전무님. 그런데 조금 떨려요. 왜요? VIP 손님들 응대하는 게 처음이라서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죠? 저는 수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요. 네, 전무님. 오후 1시 30분. 김 실장이 무전으로 연락했습니다. 전무님, 첫 번째 손님 가족이 도착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안내하세요. 네, 전무님. 오후 1시 45분. 두 번째, 세 번째 가족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VIP 라운지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7층 사무실에서 CCTV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김 실장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전무님, 정한수 상무님 가족이 도착하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1층 VIP 라운지 입구 CCTV 화면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이, 민호 씨, 민준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화려하네. 시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정한수 상무입니다. VIP 초대받았는데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기 VIP 프라이빗 쇼핑룸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고객님. 있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특히 제일 큰 방으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프라이빗 쇼핑룸은 선착순입니다. 지금은 모두 사용 중이십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일반 손님이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특별히 초대받은 거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모든 초대 손님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 남편이 삼성물산 상무인데. 시아버지가 직원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 삼성물산에서 33년 근무했고 곧 임원 승진 대상자입니다. 좀 특별하게 해줄 수 없나요? 직원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CCTV로 보였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상황 보고 받으세요. 네, 전무님. 잠시 후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정한수 상무 가족이 프라이빗 쇼핑룸 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선착순이라고 설명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신우이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책임자 불러주세요. 이게 VIP 서비스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만. 최선? 이게 최선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 이수빈이 다가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고객님, 프라이빗 쇼핑룸은 정말 선착순으로. 당신 몇 년 차야? 신입이지? 상황 파악도 못하면서. 시어머니가 수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전무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9년입니다. 9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총지배인이든 누구든 제일 높은 사람 당장 나오라고 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직원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라운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무님,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은혜야?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채로 당당하게 말이죠. 시아버지, 시누이, 민호 씨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라백화점 전무이사 박은혜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VIP 라운지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년 동안의 비밀이 지금 이 순간 밝혀졌습니다. 전무이사?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어머니. 신라백화점 전무이사 박은혜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짓이 아니라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시누이 수진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너 백화점 말단 직원이잖아.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언니? 너 스스로 그렇게 말했잖아. 제가 언제 말단이라고 했나요? 그냥 백화점에서 일한다고만 했는데요. 주변의 다른 VIP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SNS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사과하셔야겠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 신입 직원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하신 행동들 모두 직원 모독입니다. 은혜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시댁인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전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VIP 초대 손님이시고요. 이런 미친. 시누이 남편 민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조심하세요. 여기 다른 손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민호 씨를 향해 말하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혜야, 이거 연극이지? 그렇지? 우리 놀라게 하려고 직원들이랑 짜고 한 거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6개월 전부터 이 백화점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실장님, VIP 미팅룸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네, 전무님.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됩니다. 피해? 우리가 피해를 준다고? 시아버지가 발끈했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여러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그만 찍어주세요. 시누이가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휴대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시죠.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VIP 미팅룸으로 가는 복도에서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혜야, 정말 내가 여기 전무이사야? 네, 아버님. 그럼 내 친정 어머니는 신라백화점 그룹 회장이십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신우이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9년 동안 우리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VIP 미팅룸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말하자 시댁 식구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살 조카 민준이가 엄마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고모는 왜 여기 있어? 조용히 해, 민준아. 수진이가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나가 계셔도 됩니다. 네, 전무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김 실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아니, 전무님? 어색하게 호칭을 바꾸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어머니. 어떻게 편하게 불러? 우리가 9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안함의 눈물인지 당혹감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9년이나 있었잖아. 정확히는 6개월입니다, 아버님. 제가 전무이사가 된 건 6개월 전이니까요. 그전에는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부장, 차장, 과장이었고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네? 속인 게 아닙니다, 언니.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게 그거잖아. 아닙니다. 언니가 물어보신 적 있나요? 은혜야, 백화점에서 정확히 무슨 일해? 라고요.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단 직원이라고 단정 지으셨죠.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한 말들, 행동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은혜야, 말단 직원이 뭘 안다고 거기서 옷이나 개는 거 아니야. 백화점에서 뭘 배우겠어. 제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혹시 백화점에서 우리 보면 멀리서 인사만 하고 가라고 하셨죠? 은혜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전무이사인 걸 몰랐다고 해서 말단 직원이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는 9년 동안 가정부 취급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은혜야,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저도 직장인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만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걸 해야 했나요? 시아버지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우리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 말씀드렸으면 달라졌을까요, 아버님? 제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전무이사라고 말씀드렸으면 갑자기 저를 존중해 주실 건가요? 그게 진심일까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없어도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9년 동안 참은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참은 게 아닙니다. 지켜본 겁니다. 뭘?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죠.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복수국이네. 너 일부러 숨기고 우리 망신 주려고 한 거지? 복수요? 저는 차분하게 수진을 봤습니다. 언니,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셨죠? 혹시 백화점에서 우리 보면 인사만 하고 가, 창피하게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는 백화점 직원이니까 VIP 대우가 뭔지 이미 알잖아라고 하셨죠. 제가 그런 대우 받아본 적 없다고 했는데도 안 믿으셨어요. 수진이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딸 지우입니다. 지우가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어머니 손녀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손녀로 대접받은 적 있나요? 그건 민준이가 아들이고 지우는 딸이라서. 그래서요? 손녀는 손녀가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할머니한테 손녀가 아닌가 봐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우는 조용히 물었어요. 나도 백화점 가고 싶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미안해. 시어머니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9년이 지워지나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뭘? 방금 전 직원들에게 사과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할 건지요. 시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공식 조치라니? 직원 모독과 영업 방해로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은혜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여기서는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전무이사고 여러분은 손님일 뿐입니다. VIP 미팅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우리가 잘못했다. 아버님, 정말 몰랐어.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 줄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 위치를 아셨으면 달랐을까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그 미안함이 진심인가요? 아니면 제가 전무이사라서 그런 건가요?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라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년입니다. 9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VIP 미팅룸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전무님, 실례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시고 오세요. 네, 전무님. 김 실장이 나가고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친정 어머니 박정희 회장님이 우아하게 들어오셨습니다.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을 차갑게 훑어보셨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의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이 로봇처럼 앉았습니다. 저도 다시 자리에 앉았고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한수 상무님.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삼성물산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곧 임원 승진 대상자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모르셨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 딸이 이 백화점 전무이사라는 걸 모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은혜가 말을 안 해서,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며느리를 가정부처럼 대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9년입니다. 최경숙 씨.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제 딸이 9년 동안 당신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끝내고 나서야 자기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희도 몰랐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새벽 5시에 혼자 일어나서 모든 걸 하는데도 몰랐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희 집안이 원래요? 그게 당신 집안의 전통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정한수 상무님,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30년 전 저도 시댁에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부모님 수발 들고 집안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살았죠. 저는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가게 좀 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무시했죠. 회장님.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더군요. 아무리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시댁에서는 저를 가게 하는 며느리로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딸 은혜를 혼자 키우면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지금의 신라백화점 그룹이 되기까지 말이죠.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 딸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봤습니다. 은혜가 정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9년이 지나고 보니 똑같더군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제 손녀 지우까지 무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경숙 씨,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요. 그때 신우이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은혜도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수진 씨. 어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딸이 백화점 전무이사라는 걸 알았으면 당신은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그야. 물론. 그럼 그게 진심인가요? 돈과 지위 때문에 존중하는 게 진짜 존중입니까?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여러분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러면 오늘 일은 여기서 끝냅니다. 둘째,
거부하시면 저희도 공식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영업 방해와 직원 인권 침해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요? 네. 저희 백화점은 직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류를 시아버지에게 건네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삼성물산 인사팀장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통화했죠.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SNS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임원 후보 가족, 백화점 직원 갑질 이런 제목으로요. 회장님, 제발 선택하세요. 정한수 상무님. 지금 사과하실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으실 건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수진을 봤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왜 은혜야?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내가 결정해. 저는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언니. 9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요. 은혜야.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그건 아니야, 은혜야.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도 그냥 말단 직원이었다면 여러분은 똑같이 저를 무시하셨을 겁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정은 이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째, 직원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당장 지금요. 둘째, 오늘 VIP 쇼핑데이 이벤트 자격은 박탈됩니다. 규정 위반이니까요. 셋째,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우진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은혜야, 지금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결심입니다, 아버님.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은혜야, 우진이는 어떡하고? 우진 씨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지우를 지켜야 합니다. 지우? 네. 지우가 이 가족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라는 게 싫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우한테도 잘할게. 제발. 늦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직원들에게 사과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공식 조치를 취할 건지. VIP 미팅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힘을 얻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직원들을 VIP 라운지로 모아주세요. 특히 아까 피해를 입으신 수빈 씨도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시댁 식구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 이수빈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VIP 손님들이 있었고 몇몇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라운지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신라백화점 전무이사 박은혜입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방금 전 저희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제 옆에 섰습니다. 그분들께서 사과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정한수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 가족이 직원분들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아버지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VIP라는 이유로, 초대받았다는 이유로 직원분들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분께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직원분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직원분께 정말 미안합니다. 시어머니가 이수빈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우이 수진도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씨도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주변 손님들을 봤습니다. 오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VIP 고객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쇼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봤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VIP 이벤트 자격은 박탈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백화점 VIP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천천히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저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저희가 전무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이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전무님. 전무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리는 팀이니까요. 네, 전무님.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지금 SNS가 난리입니다. 어떻게요? 아까 그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후보 가족, 백화점 직원 갑질하다, 며느리가 전무이사로 반전 마이너스, 조회수 50만, 9년간 가정부 취급한 며느리, 알고 보니 백화점 전무 마이너스 댓글 3,000개, 신라백화점 전무 시댁 가족 갑질에 단호 대응 마이너스 공유 5,000회. 저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 며느리를 가정부 취급하다니. 인간성 최악. 신라백화점 전무님 진짜 멋있다. 직원 보호하는 거 봐. 9년간 참았다는 게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참아.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시댁한테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이건 복수국 아님? 부잣집 딸이면서 왜 숨김? 이해 안 됨. 남편 불쌍하다. 아내가 전무이사인 줄 모르고 살았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홍보팀과 상의해서 공식 입장문 준비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까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직원 보호가 우선이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때 제 개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우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일이야? SNS에 우리 가족 영상이 올라왔어. 전화 좀 받아. 이어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전무이사인 줄.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은혜야, 괜찮니? 네, 엄마. 이제야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우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전화 받아.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전무님.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우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외할머니 댁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응. 외할머니가 케이크도 사주시고 놀이공원도 갔어. 그래. 우리 지우 행복하네. 응. 엄마는 일 잘했어? 응, 엄마도 잘했어.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지우.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몰랐습니다. 오늘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 지우가 크면 말해줄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지우도 그렇게 살라고 말이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가치를 알고 존중받으며 사는 삶을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지우랑 엄마 댁에서 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집이 내 집이야.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빨리 와. 저녁 준비해놨어.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SNS는 여전히 난리였습니다.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신라백화점 전무 며느리, 삼성물산 임원 후보 갑질, 박은혜 전무이사, 뉴스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백화점 전무 시댁 가족 갑질에 단호 대응, 직원 보호가 우선, 9년간 숨긴 신분, 며느리에서 전무이사로 반전 드라마, 신라백화점 직원 인권 보호 모범 사례로 화제. 기사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직원 보호하는 전무 진짜 멋있음. 신라백화점 이미지 올라갈 듯. 이제 신라백화점만 갈 거임.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님? 시댁도 나름 피해자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지우.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은혜야. 저녁 먹자.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거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어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은혜야, 후회 안 해? 아니요, 엄마. 이제야 제대로 산 것 같아요. 앞으로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도 해내셨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해낼 수 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도 이 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박은혜로 살 겁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 딸 지우에게 보여줄 겁니다. 여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정리하다가 휴대폰으로 들어온 단 한 줄의 문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오늘 시댁 친척들 전부 모였어. 알지? 발신자는 큰 고모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투였죠. 9년 동안 그 집에 발을 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시댁 거실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말문을 굳게 다문 채 앉아 있었고 큰 고모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냐고. 그 목소리가 거실을 찢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 손에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 쥐어 있었으니까요. 백화점 주차장에서의 폭언 영상,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사들까지. 큰 고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전무이사 며느리를 가정부처럼 부려먹고도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이게 집안 체면이야? 아버님이 그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다. 은혜가 그런 자리에 있는 줄. 그 순간 제가 왜 9년 동안 이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는지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가족에게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며 사는지 그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고모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혜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는가? 앞으로 이 집안 쉬운 일 없을 거야. 그 아이가 입 한 번 열면 당신들 다 흔들릴 수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사람 같았죠. 감히 말하진 못했지만 저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복수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 이 집안은 처음으로 은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웃음도 무시도 멸시도 없이 그저 객관적인 평가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친척 회의는 3시간 넘도록 이어졌고 결국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자존심과 한숨을 동시에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체면이 무너진 것에 대한 고통이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등을 돌릴까 두려워서 사과를 결의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이 집의 중심축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저는 더 이상 그 흔들림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집안은 제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시댁이라는 테두리가 아니라 나와 지우의 삶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다음 날부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지우를 등교시키려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문 앞에 쌓여 있는 신문과 전단지를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요 며칠 사이 제 이름과 회사 직책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고 달갑지 않은 관심도 함께 따라왔죠. 하지만 제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건 단 하나, 지우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주변 눈치를 보며 걸음을 빠르게 옮기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아이처럼 보였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글쓰기 시간에 가족 이야기 쓰래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활동만 들어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더군요. 지우는 뭐 쓰고 싶어? 제가 묻자 아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지켜준 이야기요. 그 말에 가슴속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는 지금 지우가 평생 기억할 첫 번째 안전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등교 후 저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그 기사난 그 며느리 맞지? 전무이사였다며. 시어머니가 사람을 어떻게 봤길래. 아휴, 맨날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네. 저에게 향한 말은 아니었지만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시어머니는 부녀회방 앞에서 난처한 모습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부녀회장 박숙자 여사가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일은 우리가 감싸줄 수가 없어. 단지 전체에 소문이 다 퍼졌어. 우리까지 피해보는 건 못 참아. 시어머니는 입술을 씹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 있었죠.
마침 제가 지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듯, 누군가는 후련하다는 듯. 그 모든 시선이 섞여 아파트 복도는 묘한 긴장감을 띠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돌렸습니다. 격한 화도, 독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끄러움과 당혹함이 섞인 표정. 9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슬픔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오랜 상처가 희미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인지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어른거렸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위로해야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부서져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간밤에 담임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혜님, 지우가 어제 쓴 장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시 상담 가능하실까요? 점심 무렵 저는 학교를 찾아갔고 담임 선생님은 지우가 작성한 장문을 제게 건넸습니다. 제 손이 떨린 건 아마 문장을 읽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장문 제목은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래 지우는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우리 엄마는 다칠 때도 울지 않아요. 나를 지키려고 참아요. 엄마가 어른들한테 혼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도망 안 간대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킬 거라 그랬어요. 나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고통보다 아이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훨씬 더 아프고 더 진실했기 때문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가 요즘 많이 안정됐어요. 발표할 때도 더 당당해졌고요. 은혜님이 지우에게 큰 변화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한 구석이 쿡 찔렸습니다. 그 변화를 얻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야 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종이 한 장은 그 모든 피해와 상처를 조금은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지 입구의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제가 다가가자 급히 시선을 피했죠. 손에 쥔 장바구니는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 제게 던졌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 기여한 게 뭐야?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야. 그 말들을 모두 견뎌낸 제가 지금 여기 있고 그 말을 던졌던 시어머니는 지금 이 벤치에서 사람들 시선을 피해 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멈춰 서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갚아내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제 삶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지우는 잠들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무서운 일 없지? 할머니가 소리 안 질러도 되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그런 일 없어. 엄마랑 외할머니가 지우를 지켜줄 거야. 지우는 웃으며 잠들었고 저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날이었겠지만 우리 모녀에게는 아주 작은 회복의 첫날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나와 컵라면 물을 부으려던 순간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화면에는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 걸친 채 어딘가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인터폰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뒤엉켜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우진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본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본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얼굴에 떠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앉아있을 자리를 찾지 못해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앞 작은 정자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밤이라 사람들도 없고 벤치 위에는 낙엽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만 비볐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안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 그의 첫마디는 너무 평범해서 그동안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이유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사람들 말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아버지도 집안 회의에서 많이 혼났어. 저는 조용히 그의 시선을 피해 정자 기둥에 기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사과도 없고 제 고통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도 힘들다는 변명 같았죠. 한참 후 그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나 요즘 생각이 많았어. 내가 9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걸 이제야 조금 알겠어.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제 가슴을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우진은 그 정적에 더 불안해진 듯 했습니다. 은혜야,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죄를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과한다고 했어. 우리 지우 위해서라도 가정 다시 꾸며보자. 그 말은 참기 어려운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9년 동안 제가 들었던 말들, 견뎌온 침묵, 삼켜온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앞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 위해서라면 더더욱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집에서 지우가 어떤 눈치를 보며 컸는지 그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우진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자리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우진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정자 위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랐던 순간이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볼 수 있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말이었어요. 지우가 원하면. 하지만 억지로는 안 돼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끈도 그 순간 완전히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9년 전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자다 깬 듯 작은 발로 슬쩍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품으로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저는 아이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 작은 등이 제 가슴에 닿자 오늘 내린 수많은 감정들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제 품에서 금방 깊은 잠에 빠졌고 저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조용했고 달빛은 단단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저와 지우를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9년 동안 숨죽이며 견뎌왔던 시간들은 결국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단단하게 세워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누군가의 가정부로서, 누군가의 들러리 같은 사람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제 이름을 스스로 지켜낸 저라는 사람이었고 제 손을 꼭 잡아준 지우의 작은 체온이었죠. 시댁의 체면도, 누군가의 기대도, 오래된 관습도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 편이 되어주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데는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족도, 돈도, 사회적 눈도 당신의 삶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집안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우에게 당당한 엄마로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길,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 대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